이상의 지주회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이상이라는 이름은 원래는 김혜경이 보성고보의 절친인 구본응이 오얏나무 상자를 준 거에서 이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상은 말년에 김기림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암만 해도 나는 19세기와 20세기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졸도하려 드는 무례한인 모양이요. 완전히 24세기 사람이 되기에는 내 혈관에는 너무도 많은 19세기의 엄숙한 도덕성의 피가 위협하듯이 흐르고 있어 그려. 네, 이렇게 썼습니다. 참, 도덕성에 남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이상 속에 항상 자기의 삶에 대한 도덕의 잣대가 있었는가 봅니다. 이상은 1910년부터 1937년까지의 시인, 27살에 갔으니까는 굉장히 단명한 천재 시인입니다. 강릉에서 태어났고 29년에는 경성공고 건축과를 졸업했고 31년에는 이상한 가역반응이라는 시로 데뷔했고 파편의 정치 공복을 썼고 조선과 건축에 발표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조선미술 전람회의 자화상이라는 그림이 입선을 합니다. 31년에 시와 그림으로 입선을 했고 32년에는 건축 무한육명각체를 조선과 건축에 실었고 여기서 이상이라는 필명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1933년에 폐결핵으로 각혈을 하면서 그 다니던 회사를 조선 총독부 어디를 그만두고 종로에 제비다방을 차렸습니다. 요 사이에는 이거 치료를 하려고 어느 온천 있는 데 갔다가 거기서 만난 금홍이와 함께 종로에 제비다방을 차렸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1934년에는 조선 총독부 내부 건축과에 기수로 있다가 감방 회계과 영선계에 근무를 하다가 그때 구인회에 들어갑니다. 구인회는 모더니즘을 표방하는 9명의 모임. 구보씨의 하루에다가 사파를 그려주기도 합니다. 박태원의 1935년에는 그 제비다방을 폐업하고 카페를 차립니다. 학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차렸는데 또 안 되고 다방 무기를 했는데 무기도 보린 백자를 쓴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1936년에 구본응의 아버지 화구 박사를 줬던 구본응의 아버지가 하는 창문사에 들어갔다가 얼마 안 있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변동님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동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37년에는 사상이 불온하다고 구속이 됐다가 4월에 동경대 부속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굉장히 많은 시와 소설 많이 썼습니다. 변동님이라는 이 여성은 이후에 화가 수하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김향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시인에게 시를 소설가에게 소설을 쓰게 하고 화가에게 그림을 많이 그리게 하는 어떤
뮤즈의 능력을 타고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930년대에 조선 경성에 물질 망능적인 세태를 풍자했습니다. 인간관계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되는, 중요시되는, 제일 중요한 곳에 돈이 놓이게 되는 이런 세태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지금은 자본주의고, 지금 더군다나 신자본주의 하면서 돈이 맨 앞에 쓰는 게 뭐 당연한 것 같이 가치관에서 돈이 중요하게 이렇게 돼버렸지만, 이때만 해도 이제 그거를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시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주회시 중앙에 실렸습니다. 230쪽부터 242쪽까지 12쪽. 거미지, 거미주, 돼지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 이용하고 파괴하는 가해적인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태폐와 병리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금홍이를 만날 때, 여기 금홍이 잠깐 보겠습니다. 금홍이는 누구냐 하면은 백석이 처음에 그 온천에 갔을 때 폐결핵을 요양차 온천에 갔을 때 만난 기생입니다. 구본웅이한테 네가 어떻게 이 여자 좀 어떻게 해봐? 그랬더니 구본웅이 반듯한 사람인가 봐. 구본웅은 그럴 순 없지 하면서 와버렸다고 하는데, 금홍이와 함께 종로 일가에 제비다방을 차렸는데 이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외박도 하고 그랬어. 그래서 너 예전 생활에 대한 향수가 그 기생 노릇할 때 향수가 살아났냐 하면서 막 혼을 내면, 금홍은 이상을 때리기까지 해서 이상은 아주 많이 놀랐던 듯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은 끝까지 금홍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나 봐. 그래서 어떤 시라는 아름다운 시를 씁니다. 어떤 시, 참 좋은 시야. 어떤 시를 적은 것 같은데 안 썼나? 어딘가 적었는데 나중에 읽어주겠습니다. 금홍이와의 만남과 헤어짐이 봉별기라는 소설이 1936년에 여성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봉별기라는 것을 찾아보면은 또 재미있는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제일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살이요. 3월이요. 각혈이다. 이렇게. 전 무의식적인 자기 분열이 비현실적인 내면 세계가 난해한 초현실적 기법으로 전개가 되는 근대 문학의 어떤 방법, 표현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미쥐, 거미주, 돼지. 그래서 뜯고 뜯기는 만남,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 이용하고 파괴하는 가해적인 인간관계, 퇴폐와 병리의 극단을 보여준다. 그가 주인공이야. 외모는 야위고 협수룩한 외모를 가지고 마음을 닫고 사는 게으른 인물이야. 날개에 나오는 그 주인공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어. 그 사람은 부인이 있어. 부인은 알회관의 여급이야. 그리고 이 A 취인점의 전무가 나와. 이 사람은 뚱뚱보 신사야. 그리고 오군이라는 사람이 나와. 오군은 취인점의 주임이야, 주임. 원래는 인천의 갑부집 아들이었는데 파산했어. 그래서 취인점의 주임으로 일하고 있고, 이 사람에게도 부인이 있어. 이것도 알회관 여급인데 이 여자는 마유미야. 여자는 살찐 돼지야. 자,
그래서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어느 날 그의 아내인 알회관 여급이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뚱뚱보 주인과 말다툼이 벌어졌어. 아내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여기 그는 또 이 사람에게 이 아내에 붙어서 착취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근데 이 뚱뚱보가 이 아내한테 말라깽이라고 이제 이 말라깽이야 하고 놀리니까 아내가 뚱뚱보 신사한테 이 너는 뚱뚱한 양돼지야 라고 말을 했어. 그러자 이 뚱뚱보는 화가 나서 이 아내를 높은 데서 띠밀어 가지고 이제 굴러 떨어졌어. 굴러 떨어져 가지고 신고했어. 이 알회관 사람들이 신고를 해갖고 이제 걸려 들어가게 됐어. 그랬을 때 중간에 오군이 요 중간에서 이렇게 다리를 놔가지고 어떻게 하게 해줬냐면은 협상을 하게 했어. 그래서 뚱뚱보가 아내한테 돈을 20원을 물어주는 거로 끝을 내게 됐어. 이 오군은 요 그하고 친구 관계인데 그에게서 500원을 꼬다가 100원만 갖고 아직도 안 갚고 하고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아내는 이 사람한테 20원을 받았다고 자기가 이렇게 굴러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돈을 받게 되니까 좋아하면서 나 20원 받았다 하면서 그에게 10원을 줬어. 그러자 그는 그 10원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짜잔짠짠짠짠 해가지고 오군의 마누라, 역시 알회관 여급인 오군의 마누라 마유미와 만나러 가. 카페로 만나러 10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적인 사람은 없어. 크리스마스 오후에 4시 이후에 방 안에서 그는 오군 카페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알 카페에서는 이 뚱뚱보 신사가 아내를 띠밀어서 이 얘기를 듣고 경찰에 출두했어. 뭐 경찰서에 출두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아내에 대해서 이런 마음도 없어. 근데 아내가 위자료를 받았다 그래. 그러자 위자료 20원 받았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10원을 주니까 이 남자는 그걸 가지고 이 마유미를 만나러 가는 내용이야.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없지. 근대 도시인의 삶이 하나같이 서로 그는 아내를 착취하고 아내는 손님을 착취하고 또 마유미는 이 그를 착취하고 이렇게 서로 착취하는 관계, 가해적인 관계. 그래서 이 가족들도 다 이상한 가족들이야. 그래서 이상 소설의 날개에 나오는 가족도 그렇고 어쩌면 이상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 금홍이와 이상 자신의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줄거리는. 지주 회시에서 아무리 그가 다방 덧문을 첩첩 닫고 1년 12달을 수염도 안 깎고 누워있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 잔인한 관계를 가지고 담벼락을 뚫고 스며든다. 이런 글, 실험적이고 모더니즘에 입각한 심리주의 소설이라는 게 의의를 둘 수 있어. 거기에 나오는 대목의 문장을 살펴보면 요거 이상의 얼굴이야. 그리고 이것은 금홍이야. 금홍이는 살결이 곱고 예쁜 여자래. 그리고 다동 33의 1에서 동거를 하다가 나중엔 변동님과 결혼을 했는데 얘는 수하 김환기하고 재혼을 했어. 그러면서 변동님은 김향안으로 이름을 바꿨어. 이거 수필가인가 그래. 여기 지주회시에 나오는 문장들. 오늘 다음에 오늘이 있는 것, 내일 조금 전에 오늘이 있는 것, 내일 아침보다는 너무 이르고 그렇다고 오늘 아침보다는 너무 늦은 아침밥을 짓는다. 예, 평범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은 아니야. 다 띄어쓰기도 안 돼 있어. 그러나 오내 생활에 내 생활을 비교하여
아니 내 생활을 비교하여 어떤 것이 진정 우수한 것이냐, 아니 진정 어떤 것이 진정 열등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 의식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또 거미, 아내는 꼭 거미라고 그는 믿는다. 왜냐하면은 그 손님들을 이렇게 산 손님들한테 이게 돈을 뜯어 먹고 사니까 거미라고 믿는다. 저것이어서도 환생을 하여서 거미 형상을 나타내었으면 그래도 그는 아내가 거미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기껏 게을러서 아내로 하여금 육체의 자리를 틈을 주지 않게 한다. 거미, 분명히 그 자신이 거미였다. 물부리니처럼 야위어 들어가는 아내를 빨아먹는 거미가 나 자신인 것을 깨달아라. 내가 거미다. 비린내 나는 입이다. 아니, 아내는 그럼 그에게서 아무것도 안 빨아먹느냐? 보렴, 보아라. 아내가 거미다. 거미가 아닐 수 있으랴? 거미와 거미냐? 서로 빨아먹느냐? 돈이 살을 파고 들어가서 그놈이 아내의 정기를 속속들이 빨아내었나 보다. 아, 거미, 잊어버렸던 거미, 돈도 거미. 그러나 눈앞에 놓여있는 너무나 튼튼한 쌍거미, 너무 튼튼하지 않느냐? 아내는 층계에서 굴러 떨어졌다. 넌 왜 그렇게 빼빼 말랐냐? 이제 당신은 왜 그렇게 암돼지 모양으로 살이 쪘소? 뭐야, 암돼지? 양돼지가 아니고, 양돼지. A 발칙한 것. 그래서 발길로 차였고 채어서는 층계에서 굴러 떨어졌고 굴러 떨어졌니 분하고 모두가 분하다. 문장이 옵니다. 그래 생각해 보아라. 네가 말라깽이가 아니고 무엇이냐? 나라도 양돼지 소리 듣고는 아니 말라깽이 소리 듣고는 아니 양돼지 소리를 듣고는 아니다. 말라깽이 소리를 듣고는 나도 사실은 말라깽이지만 그저 있을 수는 없다. 양돼지라 그래줄 수밖에. 아니 그래 양돼지라니 그런 괘씸한 소리를 듣고 내가 손님이라면 아니 내가 여급이라면 당치 않은 말 내가 손님이라면 그냥 패주겠다. 그렇지만 아내야 양돼지 소리 한마디만은 잘했다. 그러니까 걷어채였지. 아니 나는 대체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을 들고 있는 셈이냐? 하고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막 써가는 거. 머릿속에 생각을 그때 이게 의식의 흐름입니다. 모더니즘에서 많이 사용하는 또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에서 이제 이런 생각해낸 기법인데 이것을 소설에서 차용을 한 겁니다. 그런 강력한 것, 그런 것은 어디서 나오나? 내 그런 것만 있다면 이 노릇 안 하지. 하여도 잘하지. 들창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었다. 아내에게서 그 악착한 끈앞풀을 끌어던지고 헐헐 줄다름박질을 쳐서 달아나버리고 싶었다. 내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온갖 거사 없어져라. 닫자. 첩첩이 닫자. 그러나 이것도 힘이 아니면 무엇이랴. 아무리 그가 이방 덧문을 첩첩 닫고 1년 12달을 수염도 안 깎고 누워있다 하더라도 세상은 잔인한 관계를 가지고 담벼락을 뚫고 스며든다. 이게 지주 회시는 거미와 돼지의 만남인데 사실 돌고 돌아서 모두가 거미가 되고 착취하는 관계를 그 세상 세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올 세태를 나와 아내의 사이에는 돈과 요 이야기는 이상의 날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나는 아내와 살고 있는데 아내는 손님을 맞아. 그래서 그럴 땐 내가 좀 비켜줘야지 돼. 그리고 아내는 나에게 돈을 주고 또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알약을 줬어. 나는 돋보기를 가지고 휴지를 태우면서 그런 불장난을 하면서 놀아. 근데 아내가 주는 알약은 아스피린인 줄 알았더니 아달린이라는 잠자는 약이었어. 수면제. 그래서 26회를 회고하며 미스꽃이 옥상에 올라가서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이렇게 되는 소설이 이상의 날개입니다. 여기도 금홍이 이야기, 그건 사실의 아내인 금홍의 이야기가 소설로
자전적인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상은 금홍을 사랑했나 봐. 나중에 이런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다지 사랑하던 그대여, 내 한평생에 차마 그대를 잊을 수 없소이다. 내 차례에 평생 못 올 사람인 줄 알면서도 나 혼자 꾸준히 생각하리라. 자, 그러면 어여쁜 그대는 내내 어여쁘소서. 이런 시에서 들이 있는데, 요거 나한테 이상의 지주 회시를 올려달라고 했던 그 아가씨는 이 시가 우리나라 문법이 약간 파괴된 시라는 것을 몰라서 모를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약간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느낌이 좋습니다. 진실한 것 같고. 그러면 부족한 채로 여기까지로 끝이겠습니다. 모더니즘에 대해서 더 적었는데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끝! 우리 중국에서 온 아가씨 국문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니 박수를 보냅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무슨 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날이 편안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